안녕하십니까. 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F는 MA에 대하여 벡터적인 그 수식을 한번 감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번 시간이 썸네일 상의 제목으로는 왜 F는 이코르 MA가 되는가, 그것에 대한 6단계 강의지요.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 앞에 있는 목록들을 다 들으셔야 되겠지요. 벡터 해석학 1단계, 2단계, 중강의 또 2개, 그리고 또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단계 1, 2 이미 강의를 해 놓았지요. 이것들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들으셔야 왜 F는 이코르 MA가 되어지고 왜 F도 벡터이고 A도 벡터인가, 그것에 대해서 더더욱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 시간에 우리가 이걸 했지요. 자, 델타 t 동안에 어떤 물체가 델타 r만큼 변이했다면은 평균 속도, 에버리지 속도,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델타 t분의 델타 r 이렇게 되어진다고 배웠지요. 그러한 반면에 순간 속도는 어떻게 되어진다고 했습니까? 이것이 dt분의 dr 그렇게 되어진다고 배웠지요. 이때 델타 r, dr 이것은 뭐예요? 변이지요. 이것을 평균 속도, 이것을 순간 속도, 그거 이미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가속도도 교재에는 평균 가속도, 순간 가속도 그런 말은 안 나와 있지만은 그 개념 자체는 똑같습니다. 가속도 같은 경우도 이거 보십시오. 가속도를 우리가 흔히 A로 표시하는데 델타 t 동안의 평균 가속도는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 주냐면은 A 해놓고 여기 A는 평균을 나타내는 A이고 큰 A는 어때요? 가속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A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도 이것은 델타 t분의 델타 v, 이것이 평균 가속도가 되어질 것이고, 마찬가지로 순간 가속도는 또 어떻게 정의가 되어질 수 있냐면은 A는 dt분의 dv 이렇게 정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델타 t 사이에 이래저래한 어떠한 변화가 많을 것 같지만은 그 모든 변화들을 싹 다 평균해서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 버리죠. 그래서 평균 속도, 평균 가속도란 말이 그렇게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순간 속도, 순간 가속도 같은 경우는 그 순간순간 매우 짧은 찰나에 작용한 그 순간순간의 가속도나 또는 속도, 그런 것들이 순간 속도, 순간 가속도잖아요. 마찬가지로 물리학에서도 평균 힘이라는 그러한 개념과 순간 힘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제가 얘기했던 대로 물리학자들이 사용을 한 것은 평균된 양보다는 순간순간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순간 속도, 순간 가속도, 순간 외력, 그것이 더 물리학자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 외력이란 것은 그 순간이란 자를 쓰지 않고 그냥 외력 이렇게 씁니다. 다만 평균 외력일 적에는 평균 외력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다시 한번, 순간 외력 이런 말 대신에 무엇을 쓴다고? 곧바로 외력, 그걸 써. 그 대신에 평균 외력을 구할 적에는 평균 외력, 그런 표현을 써줘요. 그래서 평균 외력은 또 어떻게 우리가 정의가 되어지냐면 똑같아요. m 해놓고 그 가속도가 평균 가속도가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v, 이것이 평균 외력이고 순간 외력, 즉 말해서 외력은 어떻게 또 정의가 되어지냐면은 m dt분의 dv 이렇게 정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물리학에서는 외력 하면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순간적인 외력. 당연히 순간적인 외력이기 때문에 외력 하면은 어떤 외력? 순간적인 외력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잘 이제 감상을 해봐야 돼. 뭘 감상을 하느냐? 보십시오. 외력 F 방향하고 같은 것이 무엇이에요? 가속도죠. 가속도 A 방향하고 똑같잖아요. 다시 한번 외력 F 방향하고 같은 것이 가속도 방향이요. 이 가속도 방향하고 또 똑같은 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은 속도 변화의 방향과 같지요. 여기에서 가속도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이것이 가속도잖아요. 이것이 가속도이기 때문에 가속도 방향과 같은 것은 무슨 방향이다? DV 방향이다 이거요. 그래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서 진짜로 이렇게 정의된 공식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금 현재 이번 시간에는 이 공식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못 반영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보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물론 이 공식의 현실 반영성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사용되고 있지만은 배우는 우리로서는 진짜 그런가 하고 눈여겨봐야 되잖아요. 눈여겨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경우로 한번 봐봅시다. 여기 마찰이 없는 어떤 탁자가 있어. 마찰이 없다겠어. 그런데 이 탁자에다가 질량 M의 물체를 딱 놔뒀어. 이렇게 질량 M의 물체를 딱 놔두고 이 탁자를 일정한 속도로 여기까지 지금 밀고 왔어요. 이 탁자의 초속도, 즉 일정한 속도를 우리가 V0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공기 저항 같은 경우도 무시를 합시다. 그러면은 이 탁자 끝을 벗어난 이 질량 M의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할 것 같습니까? 지구 중력장 하에서. 그렇죠. 반쪽짜리 포물선 운동하죠. 반쪽짜리 포물선 운동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체는 어떻게 운동을 하게 되냐면은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물체를 V0로 일정하게 끌고 와서 이 물체가 이 모서리를 지나가는 순간에 이제 손을 띠뿌렸어. 그러면 이 물체가 이런 식으로 포물선에서 밑으로 떨어지겠지요, 땅으로. 그러면은 이 물체가 현재 이 모서리를 벗어나고 난 다음에 물체가 받고 있는 외력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중력밖에 없죠. 공기 저항력을 무시하기 때문에 중력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것을 처음 속도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V0로 이렇게 일정하게 몰고 왔다 했기 때문에 이것의 처음 속도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V0야 이게. 이것의 처음 속도가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 이 물체가 이쪽만큼 왔을 때, 이쪽만큼 왔을 때야, 이쪽만큼 왔을 때 이것의 속도는 어떤 방향입니까? 속도는 물체가 이동하는 그 경로를 따른 방향이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 물체의 속도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것은 초속도고 이것은 나동속도, 저희가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처음 출발 지점 있죠. 이 처음 출발 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시간이 델타 T만큼 흘렀지요. 시간이 델타 T만큼 흘렀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물체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델타 T만큼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동했을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은 무엇이에요? 중력이잖아요. 중력은 우리가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중력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mg라고 배웠지요. 일단 중력은 mg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물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때의 속도보다는 이때의 속도가 어때요? 좀 더 빠르지요. 이건 여러분들 경험으로 명백히 알 수 있는 바이죠. 밑으로 떨어지는 물체는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빨라지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속도 상태에서 이러한 속도로 변했다. 그 말은 속도의 방향이 변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생겼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가속도라는 것은 시간당 속도 변화요. 그것을 미분으로 나타내면은 dt분의 dv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의 크기가 변해도 가속도가 당연히 발생되지만은 속도의 크기는 일정해도 방향만 변해도 가속도가 생겨 안 생겨? 방향만 변해도 가속도가 생긴 거예요. 왜 그래? 벡터라는 것은 변화량이 크기 자체는 일정해도 방향만 변해도 변하는 값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처음 벡터가 이것이었다. 이것이 t1일 때 벡터 v1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나중 벡터가 이것이었다. 이것이 t2일 때 벡터 v2라고 하자. 근데 이것의 크기도 3이고 이것의 크기도 3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t1과 t2 사이의 속도 벡터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크기 자체는 3, 3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방향이 변했기 때문에 무엇이 생겼어? 속도 변화가 생겼고 그 속도 변화가 생긴 시간으로 나눠준 것이 뭐예요? 가속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바뀌는데 최종적으로 몇 초가 걸렸냐면 3초가 걸렸다고 하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속도 변화 델타 V는 얼마나 된가 한번 볼까요? 속도 변화 델타 V 있죠? 이 델타 V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집니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우리가 항상 델타를 정의를 하죠. 다만 이때의 차이는 벡터 차이요. 벡터 차이. 그러면은 나중 속도가 뭐예요? 아랫방향이죠. 아랫방향의 벡터 크기는 3이요. 또 마이너스 처음 속도가 뭐예요? 오른쪽 방향으로 3이죠. 오른쪽 방향으로 3. 그러면은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빼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벡터 뺄셈은 벡터 해석학 2단계의 보충 강의 1, 보충 강의 2에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지요. 이 벡터 빼기 이 벡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점을 일치시킨다고 했어요. 이렇게 시점을 일치시키면 얘 3, 그리고 얘도 3이야. 그래 놓고 이것의 머리에서 본 그것이 바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 벡터가 되어지잖아요. 자, 이 벡터. 고로 속도 변화 델타 V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게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3 루트 2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비록 속도의 크기 자체는 일정하다고 할지라도 속도의 방향이 바뀐 것도 어때요? 델타 V가 존재하고 고로 그것을 델타 T로 나눠주면은 그것이 무엇이 된다? 가속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경우 한번 봅시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속도 방향도 바뀌었죠. 처음에는 이 방향이고 나중에는 이 방향이고. 그런데 속도의 크기도 어때요? 처음에는 요만했다가 나중에는 더 증가를 했죠. 이러한 경우에 이 속도의 변화 벡터, 즉 델타 V가 당연히 존재하죠. 근데 델타 V가 어느 쪽 방향으로 존재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여기에서 초속도 V0로 오른쪽으로 가게 했던 물체가 중력 때문에 밑으로 점점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떨어진다고 해서 이런 때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델타 V 벡터의 방향은
어느 쪽 방향을 향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래쪽 방향이죠. 왜 아래쪽 방향이요? 제가 여기서 얘기를 했지요. 외력 F 방향은 속도 변화 방향하고 같다. 또는 외력 F 방향이나 이것 자체를 가속도라고 했기 때문에 가속도 방향이나 같다. 여기에 적어놨네. 외력 F 방향은 가속도 방향이고 가속도 방향은 속도 변화의 방향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로 속도 변화 델타 V를, 즉 속도 변화를 계산을 했을 때 이것이 중력 쪽으로 향하는가 한번 보자 그 말이야. 봅시다. 그러면은 이 벡터, 나중 벡터 V 빼기 V0, 이것이 지금 현재 델타 V잖아요. 그러면은 V 벡터는 지금 현재 이 벡터죠. 자, 이 벡터, 이것이 지금 현재 V 벡터요. 마이너스 초속도 이 벡터 V0 벡터. 그러면은 이거 마이너스 요것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서 했던 계산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한다면은 얘와 얘의 시점을 일치시켜. 자, 시점을 일치시키면은 V는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V0 시점을 이렇게 일치시켜 놓은 다음에 V-V0 벡터는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마이너스가 있는 이놈의 종점에서 앞에 것의 종점을 쫙 연결시켜 주면 된다겠잖아요. 이것이 무슨 방향이에요? 델타 V 방향이잖아요. 이 델타 V 방향이 지금 현재 어떤 방향이에요? 아랫 방향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향하고 지금 똑같냐면은 중력 방향하고 똑같아요. 이런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체가 오면서 중력의 방향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중력은 항상 아랫방향이지. 아랫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딱 이렇게 방향이 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순간에 뭐 또 다른 힘이 작용했다. 그러면은 이때는 중력 외에 또 다른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아랫방향으로 되어지는 델타 V가 안 나오겠지요. 저 델타 V를 델타 T로 나눠준 것이 뭐요? 가속도요. 평균 가속도.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평균 가속도를 구해봤잖아요. 달리 말하면 델타 V를 구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간 가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간 가속도는 적어도 개념상으로만 공부합시다. 여기서 개념상으로만 공부한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일일이 막 정확하게 숫자로 어떻게 계산한다는 말이 아니고, 아하 저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정도로 대충 이해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순간 가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속도가 이렇게 되어지죠. 초속도가 이렇게 되어졌다면은 얘가 요만큼 와서는 속도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얘보다는 조금 더 크겠죠. 시간이 조금 더 지났기 때문에, 얼마만큼 dt만큼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이 이제 V가 되어지죠. 그러면 V-V0 해볼까요? 자, V 벡터는 한 요쯤 되어지고 마이너스 V0, V0는 이렇게 되어지죠. 지금 현재 V0. 그러면 이것도 마이너스를 계산을 하려면은 얘와 얘를 시점을 일치시키고,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V가 되어지고 얘는 또 이렇게 좀 되어지겠죠. V0 시점을 일치시키고 난 다음에 얘의 종점에서 얘의 종점을 본 곳이 DV가죠. 그래서 DV가는 얘의 종점에서 얘의 종점을 보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은 델타 V가 아니고 DV가 되어지겠죠. 시간 간격을 매우 적게 잡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외력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구나라는 것을 한번 느껴보자고 한 얘기야. 물론 외력의 크기는 어떻게 또 정해져야 되겠습니까? 이 가속도 크기에다가 질량 m을 곱해줘야 된단 말이야. 질량 m을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외력의 크기는 실험 결과 맞았어요. 근데 여기서 본 강의에서는 외력의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느끼는 걸로 만족하게요.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속도를 배우고 속도 변화를 배우고 속도 변화로부터 가속도를 배웠는데 그 가속도 방향이 외력의 방향과 같다라는 것은 얼른 못 받아들이거든요. 왜? 현실 따로 공부 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번 시간에 거듭 얘기하지만은 그 외력이 작용을 하면은 외력이 작용하는 그 방향 그쪽으로 속도 변화가 생겨 가지고 그 속도 변화가 바로 가속도가 되어지죠. 델타 T로 나누었을 때. 아시겠지요?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문제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아하, 외력 방향하고 가속도 방향이 같구나 또는 속도 변화의 방향이 같구나 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게요. 여러분들 그 등속 원운동 한번 봅시다. 등속 원운동을 정확히 얘기한다면은 등속력 원운동이죠. 이렇게 뺑뺑 이렇게 돌리는 거. 등속 원운동을 한번 봄으로써 아하, 가해준 외력 방향하고 생겨난 가속도 방향이 같구나 또는 생겨난 속도 변화 방향이 같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감상함으로써 F는 이퀄 ma라는 그 공식에 대한 확실성을 더합시다. 자, 여러분들 그 지구상에서 이렇게 돌리지 말고 지구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우주 공간으로 가가지고 인공위성 속에서 우주 비행사가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실 끝털에다가 질량 m을 매달아 놓고 이렇게 돌렸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한번 보세요. 여가 우주 비행사의 손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실을 딱 묶어 놓고 여기가 질량 m의 물체가 이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 질량 m의 물체가 이렇게 돌고 있다. 손으로 뺑뺑뺑뺑 이렇게 잡아 돌리겠지요. 그러면은 우주 공간이기 때문에 중력도 작용하지 않아. 단지 뺑뺑뺑뺑 이렇게 돌리고 있을 때 이 질량 m의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무슨 힘만 이 질량 m의 물체에 작용하고 있습니까? 실이 이 물체를 당기는 힘만 작용하고 있죠. 참고로 이곳에 이렇게 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실이 물체를 위로 밀 수 있어 없어? 못 밀지. 실이 물체를 위로 밀려 하면은 실이 단번에 굽어져 버리잖아요. 실 같은 경우는 물체에 어떤 힘만 작용시킬 수 있냐면은 당기는 힘만 작용시킬 수 있어요. 참고로 실이나 밧줄 같은 것이 어떤 물체를 당길 때 이 당기는 이 힘을 무엇이라 그래? 장력이라 그래. 다시 한번, 밧줄이나 실 같은 것이 어떤 물체를 당길 때 실이나 밧줄이 물체를 당기는 그 힘을 무슨 힘이라 그래? 장력. 영어로는 텐션. 이게 장력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장량이. 장력. 즉 끄는 힘, 장력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실 같은 경우는 질량 m의 물체가 여기에 있다면은 질량 m의 물체를 이쪽으로 당길 것이고, 만약에 질량 m의 물체가 요만큼 돌아와서 질량 m의 물체가 여가 있다. 그러면은 이 실은 물론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실이 질량 m의 물체에 어떻게 외력을 가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으로밖에 못 가죠. 실 같은 경우는 당기는 힘밖에 못 가한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실이 이쪽에 있을 적에는 당연히 당기는 힘을 이쪽으로 가할 것이요. 이 당기는 힘, 이것은 장력이고 이 장력을 제공해준 원천이 어디가 있어? 사람 손이죠. 장력을 제공해주는 원천이 사람 손이야. 사람 손이 밧줄을 통하여 장력을 가해. 어디에다가? 질량 m 물체에 장력이라는 외력을 가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이 물체가 만약에 실이 도중에 딱 끊겨버렸다. 실이 도중에 딱 끊겨버렸으면 이 물체는 어디로 이동할 것 같습니까? 실이 끊겨버렸다면은 이 물체에 더 이상 외력이 가해졌어? 안 가해졌어? 안 가해졌잖아요. 외력이 안 가해지면은, 즉, 그 실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얘가 운동했던 그 방향으로 영원히 운동을 하는 관성 운동을 하지요. 관성 운동. 그래서 만약에 실이 여기에 있어 끊겨버렸다. 그러면은 얘는 어디로 움직이냐면 이쪽으로 움직여. 영원히 직선으로. 만약에 실이 이쪽에 있을 때 끊겨버렸다. 그러면 얘는 어디로 움직이냐면 이쪽으로 움직여. 실이 이쪽에 있을 적에는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지금 현재 이 실험을 하는 배경이 어디라고 했어? 우주 공간이라고 했어. 우주 공간이기 때문에 중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계속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은 자, 지금 제가 이 등속 원운동을 들고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등속 원운동에서 질량 m이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의 방향과 그 외력 때문에 이 물체에 발생한 가속도 방향이 같더라 라는 것을 제가 증명시켜 주려고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다시 한번, 등속 원운동 하는 물체에 있어서 이 물체를 등속 운동하게끔 하는 장력이 있죠. 그 장력의 방향하고 이 물체가 장력을 받음으로써 생겨난 가속도 있죠. 그 가속도, 즉 속도 변화의 방향이 일치한다. 즉 가속도 방향과 외력 방향이 일치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이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 질량 m의 물체가 이렇게 등속 원운동을 하다가 실이 누가 가위로 끊어버렸다. 그러면 질량 m의 물체가 얘가 끊어졌던 요 위치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혹시라도 알고 있는 학생들은 잘 보세요. 자, 끊어지는 이 순간에 얘에게 작용하는 외력이 뭐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얘가 순간적으로 움직인 이 방향을 따라서, 즉 접선 방향을 따라서 얘가 영원토록 관성 운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성의 법칙 같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실이 또 끊어지면 이 물체가 이렇게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이것이 잘 안 믿어지는 학생들은 직접 돌에 매달려 가지고 돌려보다가 순간적으로 가위를 딱 잘라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돌던 그 접선 방향으로 물체가 딱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물론 지구상에서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금방 또 땅 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내려가겠지만, 그러면은 물체가 여기에 있을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은 이 손이 있는 안쪽 방향으로 해서 이쪽이 바로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외력이라고 했어. 그때 이 물체의 가속도와 이 외력 방향이 일치한가 한번 봐보자 이거요. 왜 하필 가속도와 외력이 일치하는가를 봐. 아이, 그거야 당연하지. 외력은 ma이기 때문에 외력 방향하고 가속도 방향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런가 한번 보자 그 말이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또 얘기를 하지만은 얘가 일정한 속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는 변해 안 변해? 속도의 크기는 안 변해. 등속 원운동에서 단지 무엇만 변해? 속도의 방향만 변해. 맨 처음에는 속도가 여기서는 이 방향이었다가 좀 더 가서는 이 방향이었다가 좀 더 가서는 이 방향이었다가, 이러한 식으로 속도의 방향만 변하지 속도의 크기는 안 변한 것이 무엇이다?
등속력 원운동이다. 그러면은 이 물체가 여기에 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이 물체가 속도가 이렇게 되어지겠죠. 델타 t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물체의 속도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또는 dt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물체가 이렇게 가고 있다가 약간 이렇게 되어지겠죠. 약간 이렇게 되어질 거야. 그러면 이것은 V1이고 이것은 이제 V2가 되어지겠죠. 나중 속도. 그러면은 이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로 한번 해볼까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으로 계산해 봅시다. 자, 이것 같은 경우는 V2 마이너스 V1 이것을 평행사변형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나중 속도 그대로 놔두고 빼기 처음 속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처음 속도인 이것과 반대 방향이 되어지는 이것이 마이너스 V1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V1 벡터, 즉 이것 같은 경우는 V2 벡터하고 마이너스 V1 벡터하고 합쳐놓은 것이 바로 무엇이야? 델타 V가 되어지죠. 그래서 요 벡터와 요 벡터를 합쳐놓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거의 크기 같게 그려졌어요. 그러면 봅시다. 얘하고 평행사변형으로 해봅시다.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오고 또 여기에서 또 이렇게 되어지면은 얘 평행사변형이 되어지죠. 그래 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그 V2 마이너스 V1이죠. 그래서 이 벡터가 지금 어느 쪽을 향하고 있어? 여기 안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안쪽을 향하는 것이 무슨 방향이야? 손이 C를 통하여 장력이라는 힘으로 이 물체를 안으로 끌어당기고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물체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이 물체도 처음 속도는 이것이고 나중 속도는 또 약간 좀 이렇게 되어지겠죠. 나중 속도는 이제 V2가 되어지겠죠, 이게. 그러면 V2 마이너스 V1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게 V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V1은 거꾸로 한 요쯤 되어지겠죠. 이것이 마이너스 V1이요. 그러면 마이너스 V1과 V2를 합친 것이 델타 V가 되어지죠. 이렇게 딱 그려보면 어때요?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장력 방향하고, 즉 C리 물체를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방향하고 속도 변화, 즉 가속도 방향이 어때요? 일치한다 그 말이야.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해보면은 C의 장력 방향이 이 손 있는 쪽을 향하고 동시에 속도 변화, 즉 가속도 방향도 이 손 있는 쪽을 향합니다. 즉 외력 F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최종적으로 요약을 합니다. 외력 F 방향하고 가속도 방향은 같습니다. 즉 외력 F 방향과 가속도 방향은 같고, 가속도 방향은 속도 변화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같습니다. 외력 F는 이코르 ma라는 이 벡터 방정식이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에 대해서도 온전히 일치하는 아주 좋은 수식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